네, 물질 추출론 12주차, 2차시인데요. 우리 이 물질 추출론은 1시간의 결강이 있었기 때문에 12주차 2차시긴 하지만은 강의 내용으로는 12-1강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번 12강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할 내용이 날씨와 화장품이라고 하는 주제를 선정을 해봤어요. 교수님, 이게 물질 추출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날씨를 갖다 다루는 데는 우리가 뭐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여름에 가까워지면은 또 뭐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게 되잖아요. 장마철 같은 경우는 더우면서도 습한 날씨가 이제 지속이 되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우면서도 아주 건조한 그런 형태의 이제 날씨가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건조하다라든가 습하다라든가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공기 중에, 즉 기체 중에 수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기체 중에 수분,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물질 추출과 관련된 그런 이제 분리라든가 여기서 배웠었던 내용 중에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증습 또는 가습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혹은 수분을 갖다 제거하는 제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제습 또는 가습 이런 과정이 우리 자연현상으로는 자연스럽게 날씨에 이제 그것이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부제로 제가 이렇게 이제 다뤄놨어요. 날씨에 따른 습도의 변화. 또 그 습도는 우리 피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같이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얼마 안 되면은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되고 또 날씨도 이제 덥고 이제 습한 날씨가 될 텐데요.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덥고 습한 여름철, 땀띠가 생겨서 성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땀띠 없이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땀띠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참 많이 덥죠. 바깥에 잠깐만 나갔다 들어와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끈적끈적해진 피부, 결국은 땀띠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까? 네, 먼저 땀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깨끗하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조절해야 하는데요.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3도로 습도는 60%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 땀이 났다면 최대한 땀을 빨리 씻고 선풍기 등을 이용해서 잘 말려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부에 밀착되지 않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또 혹시 땀띠에 걸렸다면요, 절대 긁지 말고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원 같은 뿌리 채소를 먹는 것도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알로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알로에가 땀띠에도 좋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가져온 게 바로 알로에인데요. 오늘 알로에를 들고 오셨네요. 네, 알로에가 천연적으로 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쿨링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이 끈적끈적한 느낌이 이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거죠? 네, 맞아요.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을 했다가요, 피부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발라주면서 문질러주면 쿨링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준 뒤에 흡수가 되면요, 예. 물로 빠르게 씻어서 또 이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이쪽에 그 뭐 땀띠 많이 있는 네. 부위라도 좀 발라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희원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름철 덥고 습한 경우에 땀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났을 때 대처 방법, 또 예방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또 여름철의 경우에는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들이 이제 지속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또 겨울의 경우에는 날이 이제 춥죠. 추우면서 날씨가 이제 춥게 되면 또 건조한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띠게 되는 그런 이제 기상현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같이 마찬가지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겨울철이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가려움 등 피부 문제로 힘듭니다. 겨울에는 때를 밀지 말고
뜨겁지 않은 물로 짧고 가볍게 샤워한 뒤 보습제를 듬뿍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5년 전 손바닥 습진으로 시작해 아토피 피부염으로 발전한 대학생 김 씨는 요즘 같은 겨울철이면 더 힘듭니다. 건조한 날씨로 피부까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 긁으면 피부가 갈라지고 쓰라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부가 이제 건조해지면서 갈라지는데 아토피 피부는 이제 더 얇아요. 피부가 얇으면서 이제 피도 많이 나고 이제 간지러움이나 아니면은 또 이게 갈라지면서 피가 나면서 진짜 쓰라리거든요. 김 씨 같은 아토피 환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에는 피부 장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샤워는 최대한 가볍게 하면서 때를 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사우나나 찜질방 등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보습제가 포함되어 있는 세정제를 이용해서 가볍게 한 5분 정도로 한 34도 정도의 물 온도로 따끈하게 짧게 마치고 타월도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닦자마자 온몸에 보습 로션을 도배하듯이 듬뿍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집안 온도도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최대한 시원하게 하면서 습도는 50%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겨울철 주로 사용하는 전기장판과 돌침대, 온수 매트 등도 아토피 환자라면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항산화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채소나 기름기가 적은 순살코기 위주로 먹고 인스턴트 식품은 자제해야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스트레스 영향도 크기 때문에 평소 스트레스 최소화 노력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네, 이렇게 여름철 또는 겨울철, 철에 따라서 고온 다습하기도 하고 또는 뭐 추우면서도 건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변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피부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 피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피부 생리학이라든가 또는 우리 뭐 화장품 과학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배웠었지만은 피부의 생리 기능으로서는 보호작용 또는 체온 조절 기능, 그 다음에 감각작용, 분비와 배설작용, 또 흡수작용, 호흡작용,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비타민 D를 갖다가 이제 합성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면역작용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항원을 갖다 인지를 함으로써 이제 그 어떤 세균이라든가 병균의 침투를 갖다 이제 막고 또 거기에 이제 면역작용을 갖다 이제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 피부가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표정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피부의 어떤 탄력이라든가 또는 기능을 갖다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화장품을 바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이제 아토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 피부에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이제 건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아토피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보습제라든가 이렇게 이제 바르게 되는데 피부에 외용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도포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용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피부인데 바로 이러한 피부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다 여태까지 배웠었던 것처럼 그쵸? 피부는 표피층, 진피층, 그리고 피하 지방층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지만은 바로 이런 피부들이 정상적인 이러한 이제 다양한 유형의 생리적인 기능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피부는 적절한 적절한 수분 유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이제 수분은 각질층의 수분 함량에 따라서 피부가 촉촉하다라든가 건조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각질층의 적정한 수분의 함량은 보통 15에서 25%. 요 정도 범위에 속할 때 가장 피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13에서 15% 정도에 해당이 된대요. 근데
뭐 이제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제 제일 높은 수치에 이제 가까워지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이제 이 수분 함량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제 사람들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수분 함량은 대략 15에서 25% 이런 정도 범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정도의 수분 함량을 갖다가 이제 각질층이 가질 경우에는 피부결이 매끄러우면서도 부드럽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이런 정상적인 피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콜라겐에 의한 또는 엘라스틴에 의한 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아주 정상적인 상태를 갖다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수분의 함량이 건조에 의해서, 건조한 그런 이제 조건에 의해서 10% 이하로 이 각질층의 수분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피부가 당기는 그런 이제 느낌을 이제 갖게 되고요. 또 피부가 이제 또 탄력을 잃고 피부 톤이 어두워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됩니다. 또 이러한 상태를 갖다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피부의 노화를 갖다 이제 촉진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는 또 잔주름이 많이 생기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부로 봐서는 굉장히 나쁜 그런 이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의 수분 균형 유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피부의 수분 균형 유지는 우리가 피부를 잘 보존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뭐하고 또 밀접한 연관성을 갖다 가지냐면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외부의 환경, 특히 날씨하고도 아주 밀접한 그런 이제 연관성을 갖다 이제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수분과 피부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습도의 경우 낮은 습도에 급격히 피부가 노출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표피의 증식, 표피에서 이제 세균의 증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특히 차갑고 건조한 날씨인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에서 피부를 장시간 노출하게 되면은 피부의 피지 분비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탄력도 저하되고, 또 노화가 이렇게 이제 촉진이 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을 갖다 이제 보이게 돼요. 또 온도와의 연관성을 보면은 피부의 온도, 그리고 표피의 수분 손실 정도, 이런 것들은 어떤 직접적인 상관성들을 갖다 이제 갖게 되는데요. 피부 온도가 적절한 상태로 그렇게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유지가 이제 불가능하게 되면 피부의 활동도 이제 둔화가 되고, 또 재생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부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죠. 또 우리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늘 물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설거지라든가 빨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물하고 늘 접촉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에 오랫동안 접촉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지질 구조 파괴가 일어나고, 또 층산 구조의 이제 소실,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계절과 관련해서는 가을철이랑 겨울철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이 충분한 보습, 그리고 죄송합니다. 영양 공급으로 피부 기능을 갖다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꼼꼼한 각질 관리를 통해서 피부의 재생 주기, 이런 것들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하고 또 이 날씨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성들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요 도표는 이제 뭐냐면은, 자, 피부하고 날씨하고가 밀접한 연관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날씨에 따른 공기 중에 수분의 함량, 이걸 우리가 이제 습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습도는 온도하고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또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그런 변화를 갖다 보이게 되는지, 그걸 갖다 도표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일기압일 때 공기와 물을 갖다 이제 포함하는 그런 형태의
습도 도표를 갖다 이제 나타낸 거고요. 바로 이런 이제 습도 도표를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또 날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또 뭐하고 또 연관성이 있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요 X축이 온도거든요. 예. 온도에 따른 이 Y축이 뭐냐면은 이제 맨 오른쪽에 이제 있지만은요. 요것이 이제 절대 습도. 즉 온도에 따라서 공기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수분의 함량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도표예요. 그런데 공기 중에 공기 온도라고 하는 것은 날씨에 따라서도 추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렇게 이제 변화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정상에 가면 만년설이 있잖아요. 그거는 높이에 따라서 고도에 따라서도 온도는 지표면의 온도하고 또 이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가 이제 있게 되거든요. 바로 그러한 높이에 따른 즉 고도에 따른 온도의 변화는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뭐 기단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품고 있는 수분의 함량이 어떤 정도를 갖다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이게 건조한 공기인 경우에 이렇게 상승을 하거나 하강을 할 때 온도의 변화하고 또 수분을 갖다 많이 품고 있을 경우에 이렇게 고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건조한 공기가 상승을 하거나 하강을 할 경우에는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건조 단열 감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건조한 공기가 고도가 높아지고 낮아질 때의 그때 온도의 감소 비율 또는 증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건조 단열 감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 내용을 갖다 읽어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기단이 즉 공기죠. 예. 공기의 이 뭉치가 외부와의 열 교환이 없이 위로 상승을 할 때, 그럴 때 수증기의 응결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로 팽창하거나 또는 수축할 경우에 나타나는 온도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공기인 경우에는 약 미터당 0.01도씨, 그러니까 미터당 0.01도씨니까 100m 올라가는데 얼마예요? 1도씨. 그리고 1000m, 즉 1km 올라가면은 10도 정도. 10도 정도의 온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8,400이잖아요. 8.4km예요. 그럼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건조한 공기라고 하면은 80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1km에 10도씩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꼭대기 올라가면 추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건조한 공기인 경우에는 그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늘 만년설, 이제 어느 정도 높이에 가면 만년설이잖아요. 만년설이 있다는 것은 수분이 풍부하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수분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공기의 경우에는 습윤 단열 감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즉 수분으로 또는 이제 수증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수분으로 포화 상태가 된 공기가 상승할 때 온도 변화율로 공기가 이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수증기가 물로 변할 때 또는 물에서 이제 수증기로 변할 때, 물에서 수증기로 변할 때는 뭐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고요. 그렇죠? 또 수증기가 물로 변할 때는 차가워지면서 이제 물로 변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상승을 할 때예요. 이럴 때 수문열, 여기서 수문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화열 또는 응축열이 되겠죠. 기화열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게 증기로 바뀔 때고, 응축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액체로 바뀔 때고 이제 그런 거죠. 상승할 때는 온도가 낮아지니까는 응축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하강을 할 때는 온도가 높아지니까는 기화가 되고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화열 또는 응축열에 의해서 기온이 약간 덜 감소하거나 또 덜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습윤 단열 감률일 경우에는 100m마다 0.5도씩
1kg에 5도씨 정도가 감소하거나 또는 상승하거나 그런 현상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온이라든가 또는 압력, 즉 기압에도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그림이 사실은 뭐 여러분들 이게 아마 고등학교 수준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B라고 하는 것과 이제 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B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뭐예요? 크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건조 담유를 갖다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이, 예.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예. 고도가 높아지는데도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수분 단열 감류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냐? 계절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예. 계절에 따른 습도의 변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자, 우리나라 특히 늦봄, 지금 정도예요. 그렇죠? 늦봄에서 초여름 날씨. 이때 바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바람이 주로 불게 되냐면 북동풍이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동 쪽에서 서쪽으로, 남서쪽으로 부는 이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면을 뚝 잘라보면, 그쵸? 단면을 쭉 잘라보면 대관령이 이렇게 동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바다가 있고 서쪽은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이제 내려가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북동풍이 분다고 그랬어요. 동풍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제 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동쪽에 있었던 공기는 이 바다를 갖다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을 잔뜩 머금은 상태겠죠. 수분을 잔뜩 머금은 녀석은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분 단열, 감류를 갖다 이제 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몇 도가 1km 정도 올라가면은 5도씨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20도였었는데 14도, 6도가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 요것이 처음에 수분을 갖다 이제 먹은 상태에서 머금기는 했지만은 그 수분이 포화 정도까지 올라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건조 단열 형태의 변화를 갖다 이제 나타내요. 그러니까는 1km에 10도. 그러니까 100m 올라가는데 1도가 벌써 떨어져요. 그래서 100m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900m 올라가고 1km 정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6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20도였던 녀석이 올라가면서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품고 있었던 수증기가 응축이 돼가지고 비를 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랬던 녀석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수분이 다 밑에 버렸으니까 이제 건조한 공기가 되죠. 건조한 공기는 건조 단열 감률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뭐라고요? 1kg에 얼마? 10도. 네, 10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4도였었던 녀석이 건조한 공기가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24도. 원래는 20도였었던 녀석이 24도. 서울은 24도거든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동쪽에 동풍이 불면서 대관령을 넘으면서 저쪽에 뭐가 건조한 날씨가 형성이 된다. 이러한 바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높새바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또는 팬 현상 이렇게 들어봤죠. 예, 팬이라고 하는 것은 알프스 지방, 예, 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는 그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 바람이 산을 갖다 넘어가면서 건조하게 바뀌는 그런 이제 현상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높새바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늦은 봄에서부터 이제 초여름에 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인데요. 높새라고 하는 것이 찾아보니까 높이라고 하는 것이 북쪽을 의미한대요. 새라고 하는 것이 동쪽을 의미한다네요. 그러니까 북동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이 높새바람이라고 한다네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저보다 누가 더 전문가죠? 예.
기상청에 계시는 거기서 이제 연구관들이 더 전문가시죠. 설명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그 팬 현상은 그 스위스 남쪽 지방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불어들어오는 바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바람이 불 때 불 사용을 자제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건조한 바람이 좀 불어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같은 현상을 두고 이제 미국 로키 산맥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팬 현상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팬 현상을 치누크라고 이제 달리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팬 현상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온 감률부터 이제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데요. 기온 감률은 공기가 상승하면서 기온이 감소하는 정도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건조한 공기에서는 건조 기온 감률 100m당 1도 감소하고요. 수변 공기, 수변 기온 감률을 따라서는 100m당 0.5도씩 기온이 감소하게 됩니다. 밑에 그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건조한 공기가 지표 부근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하강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건조 공기에서는 100m당 1도씩 기온이 하강하게 되는데 어느 일정 지점에서 이제 포화되는 층이 생기게 되면 그 이상으로 이제 상승할 때는 100m당 0.5도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고도 간의 그 감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수증기가 물로 변할 때 액화열, 즉 방출되는 잡열로 인해서 주변 공기를 데우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온 감률이 산을 넘기 전 공기 온도와 넘은 후에 공기 온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 부근의 10도씨의 공기덩어리가 강제 상승에 의해서 산을 넘어간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산의 높이는 2km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포화층은 1km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표 부근의 공기 10도씨의 공기 덩어리가 1km 부근까지 상승할 때는 건조 기온 감률을 따라서 100m당 1도씩 감소하기 때문에 0도씨가 되고요. 그 이상에서는 포화 공기층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수변 기온 감률 0.5도씩 100m당 0.5도씩 하강하기 때문에 산 정상에서는 영하 5도가 됩니다. 이 산 정상에서는 수증기가 완전히 탈락한 상태이고 이러한 공기가 지표 부근으로 다시 반대쪽으로 하강하게 되면 이때는 건조한 공기이기 때문에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100m당 1도씩 상승을 하게 되면서 반대편 그 지표 부근에선 15도씨가 되면서 넘어가기 전과 산을 넘은 후에 공기의 온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높새바람을 보시겠는데 높새바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팬 현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늦은 봄과 초여름 사이에 그 오축해 고기압, 북동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게 되면 영동 지방에 북동풍이 들어오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동해상을 따라 북동풍이 유입되게 되면 태백산맥에서 이제 강지의 상승에 의해서 산 사면에서 구름대가 발생하면서 비로 수증기를 완전히 탈락시키고 산을 넘게 되면서 이제 매우 건조한 그런 공기가 영서지방으로 좀 유입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높새바람이 발생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높새바람이 발생했을 때 이제 산불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 위성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면 2015년 3월 22일에 강원도 화천에서 있었던 그 산불을 천리안 위성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동쪽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동풍이 불게 되는데 하층에서는 동풍이 불지만 주로 이제 그 상층에서는 서풍이나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 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지상의 그 AWS나 그 바람장을 통해서 바람을 보시면 역시 그 동쪽으로부터 동풍이 들어오는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매우 건조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면서 영서지방에 영향을 주면서 큰 산불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그쵸? 높이에 따라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분이 건조한 공기냐 아니면 수분한 즉 수분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공기냐에 따라 가지고 그 온도의 변화가 달라지고요. 또 이렇게 고도에 따른 온도의 변화가 달라진다는 결국 이제 공기 중에 수분의 함량을 갖다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얘기고요. 결국은 이게 또 날씨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얼마 전 불과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더웠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설명했었던 것처럼 어떻게 됐었냐면은 동풍이 불면서 건조한 공기가 서울 쪽으로 동해안에서부터 이제 이 서해 쪽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면서 온도가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그 영상 같이 한번 제가 최신 영상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바깥에 나가 보면은 햇볕이 한낮에는 정말 뜨겁더라고요. 지금 기온이 얼마나 올라 있는 겁니까? 네, 12시 기준 서울 공식 기온은 27.6도까지 올랐고요. 동작구와 양천구는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오늘 하루 만에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인 기상관측 장비로 살펴보면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안성 서운면과 강원도 원주 신림면으로 벌써 31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과 전주, 대구 등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7월 하순 한여름 기온입니다. 네. 아직 5월 중순인데요. 이렇게 빨리 한여름 기온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기온은 오르지만 실제 여름 더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햇볕이 있는 곳은 좀 덥지만 그늘에서는 선선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기온이 급상승한 원인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서쪽 지역은 30도까지 기온이 오르지만 동쪽은 20도 안팎에 머무는 선선한 날씨가 나타나는 것도 역시 팬 현상의 특징입니다. 이틀째 이어질 고온 현상은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바로 그 뉴스였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이제 선선해진 그런 날씨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죠. 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1교시, 1차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